자, 이재명 펀드가 오늘 오픈을 했는데요. 그래 나는 오후쯤에 소박하게 한번 넣어볼까? 이원병 1시간 49분 만에 목표액 350억을 돌파를 해버렸어. 저는 분노합니다. 이게 금액을 뭐야? 한 1,000억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이렇게 제대로 한번 넣어보려고 여기저기 통장 긁어가지고 지금 통장에 모아놨는데 푼돈이지만 나도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닫아버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11시 정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마감 시간이 오전 10시 49분이야. 공정 경쟁 합시다. 이거 불공정하잖아. 여러분 저는 100만 원 넣었습니다. 아, 나도. 아싸. 역시. 야, 연 이건 뭐 2.8%. 그래서 지금 뭐 시간당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1시 30분 기준으로는 모금액이 675억 원을 넘었다 그래요. 야, 이게 지금 10시 49분에 목표액 350억 돌파. 1시 반 기준 675억 돌파. 지금 제가 대박. 실시간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700억도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뭐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보다 어떤 경우엔 굉장히 이렇게 깔끔하게 가는 경우가 더 많죠. 실제로는 이런 것들 보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는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 캠프 측에서 이런 이벤트를 과연 도전할지 뭐 지켜볼 만하죠. 예, 쫄아 있지 않았을까. 아니 사실 1차에 마감돼야 된다라는 급박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될까봐 저도 막 무리해서 막 이거 1,000만 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었는데 이렇게 사람들한테도 기회 줘야지. 빨리 되니까 이율이 2.5%. 네. 은행에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연병 100만 원 넣어놨더니 실제로 차진 금액이 수수료 빼고 나니까 95만 원인 거지. 이율이 마이너스 5%인 거잖아. 그러니까 인터넷에 인증샷 올라오는 거 보면 1억씩 넣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원금이랑 네. 이자, 주민세까지 다 돌려주는 거니까 네. 사실 이재명 후보한테 우리가 2달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을 잠깐 옮겨 탄다 이런 느낌이죠. 이자 더 많이 주는 통장으로 잠깐 옮겨 넣는다. 근데 믿을만 진짜 하니까요. 계좌 이체를 하면서 그 느낌이 정말 이재명 후보가 2.8% 한배를 탄 였어요? 것 같아. 네, 2.8%. 2.8. 죄송해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2.8. 큰일 날 뻔했네. 돈 많이 드신 분들은. 몇십만 원 왔다 갔다 하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오늘 며칠간은 이 축제 분위기로 가면 좋겠다. 완전 이거는 최고잖아요. 근데 김혜경에서 계약을 한다니까 빡쳐가지고 이 구구 성향의 우리 김하찬이. 제가 오늘 한번 혼나고 아니 조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기회도 있고 리스크도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리스크가 아니다 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라서 저렇게 김혜경 여사가 한번 털고 가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왜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론 보도대로 막 갑질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기자회견 보면 아는 사람이었어? 뭐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과정도 있고 그것마저도 죄송하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여사의 태도 또한 윤석열이랑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 지점을 저는 알아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건 좋은 뉴스 하나 나쁜 뉴스 하나 뭐 이렇게 있지만 김혜경 여사 기자회견도 좋은 뉴스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전 그게 우리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회자가 되는 거니까요. 얼마나 털어서 나온 게 없으면 그런 거 가지고 그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그 윤여준 전 장관을 만났죠. 만났는데 이분이 중도 보수 쪽에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예. 합리적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이잖아. 특히나 60대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영향력이 좀 있죠. 이 김종인 다음에 누구였지? 그 이상돈 예. 다음에 윤여준 이렇게 만나는 상황. 이 상황들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 윤여준 전 장관이 한 말이요, 한 말. 경제를 모르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국민에게 공포로 다가온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무능은 해악이다.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겠어요? 간접적으로 지지를 하신 것 목적은 같은데요. 없는 거야. 제가 평소에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정치인이 무식한 건 죄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 뭐 모를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자기 혀를 깨물어야 되는 일이지 모른다는 건 절대 정치인한테 허락되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그걸 윤석열은 너무 뻔뻔하게 대통령 후보가 모를 수도 있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면 좀 알려주면서 하는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선은
내 실력을 증명하러 나오는 곳이지 공부하러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음. 근데 왜 국민 삶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특히나 R200 그 이슈 같은 경우는 기업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앞으로 5년 안에 그러니까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은 우리나라 무역 강국이라는 이 타이틀이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걸 가지고 모를 수도 있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대선의 키워드 같아요. 뭐 정권 교체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남은 4주 사이에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에 대한 키워드예요.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공포로 다가오고. 왜냐? 한국의 IMF 경험이 있잖아요. 윤석열하고 김영삼 그 당시 대통령은 똑같았습니다. 머리는 빌릴 수 있다고 이분은 조깅만 하신 분이야. 결국에는 사실 밑에 있는 관료들한테 속았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서 IMF가 오게 되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경제에 관련해서는 가장 위기를 겪게 되고 그때 돌아가신 가장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포인 거예요.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국정 최고 책임자의 무능은 해악이다. 목적은 없었지만 누가 봐도 이런 워딩 하나가 윤석열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그 중도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이 봤을 때 내가 뭐 민주당은 별로 안 좋아해도 이재명은 똑똑하더라.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이 말씀, 경제 모르는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포다.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이번에 이재명 후보 그 슬로건이 바뀌었잖아요.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슬로건을 바꾼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재명은 합니다가 또 저는 아직 유효하다고 봐요. 진짜로 할 사람은 누구냐. 공약은 비슷할 수 있어요. 네. 자,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인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한테 깨우쳐 드릴게요. 정치를 바꾸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소수 의석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말하자면 민주당이 180석 갖고도 못해서 욕을 먹긴 했지만 윤석열이 혹시나 대통령이 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국회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얘네들 지금 100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회에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이따가 뭐 2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 하겠지만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나라 꼴이 새날부터 3월 10일부터 탄핵 운동. 3월 10일부터 탄핵 운동 할 거라 이거예요. 바빠요. 그 부다님이 먼저 구속될 것 같은데 그 진행은 누가 하죠? 한번 지른 일들이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윤석열이 오늘 한 말도 그거랑 맥락이 같은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 신물나는 거야. 또 싸울 거란 말이에요. 심하게. 맞아요. 이런 과정에 최소 대통령 임기 남은 2년, 그러니까 초반 2년 동안은 민주당 180석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전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것도 국민들이 염두에 두실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추미애 장관이 그랬죠. 특활비를 공개를 거부한 윤석열. 나라 곶감 맡을 자격이 있냐. 예를 들면 지금 특활비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 김승원 의원도 그랬잖아요. 7일 날 147억 현금으로 쓰는 동안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와. 심지어 그걸 현찰로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금이라고 하는 147억을 어떤 영수증도 첨부가 안 된 채로 윤석열 지 마음대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국정원 특별활동비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첩보 활동을 위해서 영수증이 없는 형태로 현금 지출이 가능한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있죠. 그런데 그 외에 행정부처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활동비라는 건 그 부처의 장이 그러니까 딱 그 국가 예산으로 정해진 그 영역 외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쓰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특별활동비지 이거를 지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쓸 수 있다고 맡겨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그 해 윤석열한테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94억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검찰 법무부용으로 특활비가 내려와서 법무부로 일부 가고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 할 때 특활비를 안 썼다 그러죠. 그 94억 원을 현찰로 썼다고 하니까 요거는 지금 그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하는 소송이 있었어요. 거기서 검찰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항소를 한 상태야. 그 검찰총장이 김호수야.
난 이게 더 진짜 열받는 거예요. 지금은 투명한 시대잖아요. 그게 검찰의 특활비가 현찰로 뭐 쉽게 표현하면 솔직히 깨놓고 한번 이야기해볼까? 현찰로 쓰면 윤석열이 대선 자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근데 요거를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해서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이거를 항소를 했다고 못하겠다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냐고요. 아무튼 검찰 출신들 하나 믿을 만한 놈들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게 진짜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권 완전 박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검찰 개혁 과정에서도 가장 크게 이제 오류가 있었다면 사실 개혁을 해야 되는 대상은 특수부인데 형사부만 개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형사부에 가지고 있던 수사권은 박탈하고 특수부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검찰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형사부 검사들이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 사람이 내가 윤석열이라면요. 토론합시다. 뭐 JTBC가 아니라 새날에서 하자고 해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 부동시도 마찬가지잖아. 자기가 찔리는 게 없으면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공개를 함으로써 뭐 국민이 다 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특활비의 특성상 예. 국회 내용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못 보여주겠다고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호수마저도 이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특히 시력 검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만들기 굉장히 좋잖아요. 신체 검사를 할 때 옷을 벗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검사 과정을 완전히 공개해도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가 윤석열이 어떻게 해왔는지 다 아는데 그럼 윤석열만 유독 그랬던 검찰총장이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그 뒤에 오는 사람은 이거를 어느 정도 좀 국민한테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중립을 지키고 뭔가 객관적으로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김호수도 이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쓴다는 것 자체를 뭐라고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것, 특히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증빙을 과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영수증 제출 안 하는 데가 어딨어. 그냥 네. 카드로 쓰고 카드가 통째로 전자로 넘어가서 하는 건데 그마저도 안 한다는 거는 그 사용처가 불법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특수활동비라는 게요. 다수는 경력금으로 나가요. 어디 검사 윤석열이 대전 내려갔을 때 그 검사들 뭐 원전 관련한 탈원전 수사 같은 거 할 때 수고가 많다고 몇백만 원씩 건네주는 그런 식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재택 같이 개인 빚 갚는데도 특수활동비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아무튼, 잘못된 줄도 모르고. 아무튼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검찰이고요. 저는 뭐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 같은 사람들이 검찰총장 할 수 있거든요. 경력 15년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해요. 왜 검찰총장을 다음 정부에서는 한 번쯤 기대 한번 해볼게요. 비검찰 출신 검찰총장. 예. 그런 분들이 한동수 그 양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검찰총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이야기 여기까지.